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지난주 초에 애매한 위치에 있던 그 뉴욕 증시는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 이 사람의 발언과 함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리면서 고점을 갱신했지만 결국 이틀 연속 급락해서 고점 대비 6% 수준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급락으로 경계심이 높아진 만큼 다음 주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에서 계속 경고했던 조정 혹은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건 경제지표를 짚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급등락을 보였던 9월 첫 주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ISM 지수가 발표된 한 주였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조업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서비스업 관련 지표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추격 매수했던 분들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폭이지만 이후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것이 추세의 전환으로 이후에 대세 하락하는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럴 이유는 없으므로 조정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도 빠른 회복력을 보여준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다음 주는 어떨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이어가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시장 흐름을 무시하기는 힘드니까요. 급락 시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18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8월 중순 1178원을 저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돼서 전날 3일에는 1190원까지 상승했죠.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인데요. GDP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특별히 원화 가치가 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 회복을 알리는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국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역시가 다시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지체되면 그렇게 되겠죠. 양적 완화나 의회에서 추진 중인 부양책을 추가로 시행한다면 채권 금리는 상승,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준이 일정 기간 그것을 용인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채권 관련 상품도 방향성을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아주 조심해서 투자해야 하는 거죠. 2010년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을 때 달러 인덱스가 70에서 75 사이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팬데믹 이후 V형 급반등했던 기대 인플레율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10년물 국제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기대 인플레가 상승을 해야 금값 상승에 유리할 텐데 현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제 금 시세를 보시면 역시 횡보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여기서 하락을 하건 아니면 상승을 하건 에너지를 축적하고 나면 또 눈에 띄는 변동성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인플레가 없다면 하락하겠죠. 결국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는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10년물 실질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금값이 최근에 주춤거리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에 따라 이 결과가 달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국채 관련
ETF 상품의 향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 투자 상품인 TLT가 지금처럼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추세가 바뀔지가 걸려 있습니다. 금리가 단기적으로 만일 추세적인 차원에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TLT 대신 TMV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경제지표입니다. 목요일인 3일에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와 월일에 발표되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실업 관련 자료는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숫자입니다. 계속 청구 건수나 신규 건수 모두 많이 감소했습니다. 계속 청구하는 건수는 100만 건 이상 감소를 했네요. 추세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9일까지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전주 토요일까지 집계된 것을 목요일에 발표하는 건데 마침내 100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88만 1천 건이네요. 계속 청구와 신규 청구를 보면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마침내 100만 건 아래로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게 2월 수준으로 돌아가야 경기가 정상화된다고 판단하게 될 텐데요.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같은 3일날 발표된 8월 ISM 비제조업 PMI가 예상치 57보다 낮은 56.9로 발표가 됐죠. 주간 실업 자료는 좋았는데 ISM 서비스업 자료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주 초에 ISM 제조업 PMI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 PMI를 발판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변화율이 느린 것으로, 즉 경기 회복이 둔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가 예상치보다 또는 전월 대비해서 많이 낮게 나왔죠. 서비스 PMI나 신규 주문이 모두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제조업 PMI가 56.9로 예상치 57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아무리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해도 목요일처럼 증시가 급락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서비스 PMI가 보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급락했다가 V자형으로 반등을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꺾어지는 모습이 된 겁니다. 이건 그 금리와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관점이 이제 확인된 상태에서 중요한 건 고용과 경기 회복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처음 발표되는 이 지표들이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 그것 때문에 한 번은 급반등했었고 지금 목요일은 증시도 급반락을 했을 뿐입니다.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함께 이런 그 흐름이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된 셈입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크게 호전된 8.4%입니다. 주 초에 발표되었던 그 ISM 그 보고서 내용에는 8월 실업률이 10%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1%포인트 이상 개선이 됐네요. 이거 굉장한 수치입니다. 금융위기 후에 경제 부진이 계속되던 2010년대 초에 약 그 10%에 달하던 그 수준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실업률이 10% 수준이었는데요.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해서 완전 고용 수준이 되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었죠. 이후에 또 등락이 있겠지만
호전 분위기가 뚜렷해 보입니다. 그런데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래저래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즉 실업률은 뭐 좋게 나왔지만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보다 못하다. 이런 것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V자형 급반등을 만들어서 이미 지표상으로는 코로나 직전 상태로까지 복귀했는데 사실상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경기가 식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이대로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며칠로는 안 되고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건 시장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5% 이상 조정이 예상된다고 주의보를 날렸는데요. 좀 더 큰 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